자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안기욱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요, 남편들이 제일 속상해하고 법원에 불만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어떤 친권자 그리고 양육권자의 지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도 경제력이 더 있고 아이들과의 애착관계도 잘 형성돼 있는데 왜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엄마가 키워야 하느냐, 이런 것이죠. 아빠도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의 부재도 엄청난데 왜 그거에 대해 편견을 갖느냐, 이런 불만인 것입니다. 제가 의뢰하는 사건은 여성이 많긴 하지만 남성, 즉 남편 측에서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든가 인터넷 등에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변호사라는 기사를 보고 찾아왔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녀 양육에 관해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봐달라, 이런 호소를 합니다. 또 양육권 분쟁에서 나타나는 재판상 쟁점들을 보고요. 우선 전통적인 어떤 성 역할에 관한 인식이 있죠.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양육 환경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흔히 남자들이 아내에게 잘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애들과 놀면서 뭐가 힘들다 그러냐, 이런 이야기죠. 아이들은 자기가 놀아주는 엄마와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건 어떻고 보면 인지상정이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은 법원의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복리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볼 때 어머니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 양육자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 습관, 행동 등에 대해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다 보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셋째, 양육권자를 정할 때 부모의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보다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좀 더 약하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일상생활의 연속성을 더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권 분쟁에서 경제적 상황을 강조하는 상대방에게는 돈이 많은 분이 자녀 양육비를 좀 더 충분히 지급하면 아이가 안정된 부모 밑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겠을까요? 라는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 나이가 13세를 넘어가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의견을 많이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또는 부 또는 모아 살고 싶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면 법원은 이것을 많이 참조를 하죠. 간혹은 자녀가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이렇게 양육자가 지정되는 경우에 비양육자는 그 자녀를 원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모야말로 자녀와의 거리를 점점 멀게 하는 최악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남편들은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편을 드는 건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자녀들에게 스킨십이 많지 않다 보니 자연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반사적으로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식사도 챙겨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챙겨주고 스킨십도 더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사는 데로 아빠가 좋지 않은 조건에 있다,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아빠가 자녀의 양육관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하네요. 법원에서는 항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건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일상생활, 교육, 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정된 수입과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자녀와 어떤 강한 유대관계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일상적인 교육, 정서적 지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자녀에 대해 어떤 아동심리학자나 어떤 상담사와 상담을 거쳐서 그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아버지와의 생활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어떤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상대편의 요구를 들어주고 협상을 통해서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는 이혼 및 양육권 분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해주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자녀들과 이 교감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거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자녀를 잘 돌보고 싶다고 하는 어떤 생각만 아니고 의지와 행동까지 보여준다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므로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은 꼭 아빠뿐이 아니고 엄마도 똑같이 양육권에 관한 양육권자를 지정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